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비트코인 홀더님들 반갑습니다. 코인 성공의 문을 여는 트레이더 키입니다. 비트코인이 최근 들어서 저점에서의 매수세들 들어오면서 또 단기적 반등의 모습을 보였지만은 며칠 사이 또 계속해서 약세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만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약세의 상황인데요.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것과 좀 심각한 악재라도 있는 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 계속해서 이거 끌고 가도 괜찮은 건지 좀 걱정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지금 자리는 매도할 자리가 아니라 이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또 잡아가야 되는 자리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는 경제지표 발표들과 함께 FOMC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그 전에 먼저 PCE가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직전 영상에서 먼저 대응 부분들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억 4천 부근을 돌파하려고 할 때, 요 위에 언저리 있을 때 수급들이 약해진 모습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자, 이 주의는 뭐냐면 수급들이 약해졌기 때문에 또 돌파 못하고 맞고 내려올 확률이 높다. 금리 결정 그리고 또 FOMC 이전까지는 등락을 보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잘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은 1억 4천 부근과 이 하단 1억 2,600 부근, 뭐 짧게는 1억 3천 부근을 지켜주는지에 대한 여부, 이 등락의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움직인다면 이럴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요 수급 들어온 라인 정도까지는 살짝 눌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현재 흐름을 보게 되면 결국 1억 4천 부근을 돌파를 못하고 기존 저항이죠. 이전에도 들어왔던 매물대 부분, 여기를 돌파를 못하고 다시 한번 살짝 눌리는 모습입니다. 다만 크게 하락보다는 지금 거래량 없이 소폭 조정이 나온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좀 눈치 보는 장세, 좀 개미 털기를 좀 하려고 하는 모습이 강한 모습인데, 단기적으로 또 FOMC에 따라서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 미국 PCE가 발표가 됐죠. 9월분이 발표가 된다고 했는데 이거를 잘 체크해 보자라고. 왜냐? FOMC 전에 발표되는 마지막 경제지표이기 때문에 흐름을 잘 봐야 된다고 하는데 2.8% 상승이 나오면서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개인 소비지출 정체 부분이다. 그러면서 높아진 금리 인하 기대감. 근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진다고 해놓고 어떻게 했어요? 가격은 더 내려가고 있죠. 연준에서는 PCE 물가 부분이 2% 정도로 낮아지기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2.8%가 나왔죠. 예상치에는 부합하지만 1년 6개월 만에 최대치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보다는 연준에서 더욱더 강경책을 칠 수도 있다라는 우려의 또 모습도 있죠. 자, 이러면서 FOMC 과연 좋은 얘기가 나올까라는 거에 조금 더 집중이 되면서 시장은 투심이 좀 약해지는 관망세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결국 보수적인 입장, 일단 결과를 좀 보자라고. 그러면서 연준은 과연 금리를 동결할까 아니면 추가적 인하를 진행할지에 대한 저의 관점은 현재 애매모호해졌다고, 알 수 없는 미궁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전에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죠. 자, FOMC의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 동결을 할 수도 있고 인하를 할 수도 있는데, 연준 파월 의장의 연설이 결국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금리 인하를 한다 그래도 또 추가적으로 내년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강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뭐 1회나 아니면 0.25% 정도로 제한하겠다라는 얘기를 할 경우 시장은 또 급격하게 얼어붙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 단발적으로 지금 당장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당장에 무슨 엄청난 뭐 수급이 들어오면서 날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향후에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이 가장 중요한 거죠. 대신 동결을 한다 그래도 내년도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 그리고 또 고용에 대한 둔화로 인해서 인플레이션보다는 고용이 더 급하다, 이런 멘트가 나올 경우에는 시장은 다시 한번 저점에서의 바닥을 잡고서 반등의 움직임을 가져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다만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 그래도 단기적인 하락은 나올 수 있지만 하방은 이미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선반영돼서 미리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내려갈 여지는 제한적이다. 다만 FOMC 이후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에 따라서 크립토 시장,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크게 바뀔 거다라고 보고 있죠. 11일, 우리나라 시간 11일이죠. 미국 시간은 10일 금리 결정에 대한 발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FOMC 기자회견, 이게 가장 중요할 듯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발표되는 게 바로 16일 실업률이 발표가 됩니다. 고용에 대한 둔화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2월 중순쯤 봐야 되고, 또 18일 날 12월 18일 바로 또 CPI가 발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들이 예상치에 부합할 정도 아니면은 낮게 나올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물가는 잡혀가고 있고 고용에 대한 둔화가 크기 때문에 결국 내년도에 연준이 다시 한번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다만 여러분들, 이 경제 지표는 매달 바뀌는 거기 때문에 흐름만 잘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파월 연준 의장이 관세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4월, 5월, 6월, 7월 계속 얘기했던 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부분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경제 지표에 따라서는. 근데 반대로 고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소비 지출이 감소하고 있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소비 지출이 감소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고용 감소가 지갑을 닫게 하는 모습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저점에서의 타점, 분명히 수급은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저점에서. 그래서 이 저점에서 타점 잡고 1억 4천 돌파, 저항 부분을 돌파 못하면서 단기 차익, 그리고 또 눌렸을 때 타점 다시 잡고, 지금 최근 들어서 이 타점에서 1억 4천 돌파가 어려우니 일부 좀 차익 실현하자라고 미리 요 말씀드렸을 때, 다만 수급도 약해진 모습 때문에 주의는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일부 수익은 챙기자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바이낸스 차트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기적인 상승을 해서 잠시 쉬어가는 모습 보일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90K 언저리 부근을 좀 지켜주는지에 대한 여부 잘 지켜보자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또 시장은 약간 주의해야 될 게, 좀 시원하게 가줘야 되는데 아직 박스권 안에 갇혀 있을 확률이 높은 게 바로 일본 은행 금리 인상,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죠. 다만 2024년도에 큰 하락을 한번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 끝나고 급하게 내렸지만 다시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미리 운용사들은 대비를 미리 해놨을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 2번 인하를 하면서 금리 차가 두 번이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급격한 매도 압력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글로벌 채권 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 약 증시부터 해서 약세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이미 보이고 있죠. 다만 이런 악재들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먼저 돼서 이미 이 앞전에서도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부분들 이미 악재에 대한 반영들이 되면서 저점에 대한 자리 부분 분명 확실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크게 눌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서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 이어갈 수 있는 확률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FOMC와 엔캐리 트레이드 일본 금리 발표가 19일이죠. 미국은 10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리스크들을 좀 확인하고 가자라는 부분이 시장의 심리가 강해지면서 지금 현재 투심이 많이 약해져 있는 모습이죠. 다만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12월 1일부로 바로 양적 긴축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시작이 된다면 다시 한번 시장은 유동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투심이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기사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로 뱅가드,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가 자사 플랫폼에서 ETF에 대한 거래를 허용을 했습니다. 자사 상품이 나온 건 아니지만은 ETF에 대한 기존의 상품들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열어줬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큰 자산운용사들이 암호화폐의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본격 제도권에 대한 진입이 더욱더 커지면서 금액들이 더 커지면서 진입을 노리고 있지만, 우리 비트코인 ETF 플로어를 보게 되면 아직도 자금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특히 블랙록이 또 토해내고 있죠. 블랙록들이 계속 토해내면서, 그렇지만 다시 수급들은
다른 데는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래도 좀 분위기를 조금 바꿔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단 XRP 쪽으로 자금들이 계속 쏠리면서 비트코인 ETF에 대한 건 좀 관망세의 모습으로 좀 보여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만 FOMC 금리 결정 이후에는 미리 어느 정도 조정을 다 받은 상태에서 방어를 해주기 시작한다면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의 모습을 보일 수 있고 바닥 다지기 한 후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당연히 이 눌림은 나올 수 있다라고 미리 말씀드렸고 안전한 자리라면은 요 단기 평선 위로 안착을 좀 해야 되는데 단기 평선 밑으로 또 내려오면서 좀 단기 평선 위로 편안하게 좀 안착하면서 1억 4천을 돌파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계속 못 하고 있죠. 현재 중기 평선도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기 평선이 이제 여기 1억 4천위로 안착 전에 중요한 저항선으로 봐야 됩니다. 현재 비트코인 바이낸스 차트를 보더라도 말씀드린 자리 부분, 요 자리를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를 그래도 다행히 지켜주면서 지금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서 좀 시원한 상승이 좀 나와줬어야 되는데 결국 그때 말씀드렸던 게 바로 수급들에 대한 제한적인 부분들이 계속 약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요 PC 부분 그리고 FMC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발표되는 CPI 고용 부분도 잘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요 박스권의 모습이라고 미리 말씀드렸고 다소간의 등락은 보일 수 있겠지만 요 박스권 돌파 그리고 추세선 삼각 수렴하는 부분을 돌파를 움직여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또 요 상단에 대한 저항 맞고서 좀 내려오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체크해 봐야 될 게 요 하단 부분을 잘 지켜주는지 요 부분이 추세가 또 깨진다면은 다시 한번 또 요 하단 밑으로 내려올 확률이 또 높기 때문에 다만 여기를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또 반등의 흐름 이어간다면 또 요 추세선 돌파 여부 부분을 잘 체크하면서 결국 지금 힘을 좀 모으는 단계라고 하고 있어요. 기존에 크게 조정받았던 요 하락 부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추세를 돌리기 시작한다면 좋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수급들 지속적 아직 약하기 때문에 좀 더 수급들 들어오는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추세는 지금 상승의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고점도 높아지고 있고 저점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다만 한번 눌리고 개미 털기 하고 한번 털고 올려야죠. 그리고 반등할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자리는 우리가 겁을 먹고 도망갈 자리가 아니라 최대한 물량들 추가 매수해서 또는 눌림 줄 때 신규로 저점 매수의 기회를 잡아야 할 타이밍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점에서 수급들 크게 들어오면서 여기도 이렇게 크게 들어오고 여기도 크게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물량이 크게 나간 흔적은 없습니다. 결국 저점에서의 지금 매집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기관들 뱅가드 BOA까지도 합세를 하면서 제도권 내에서의 안착들 그리고 기관들의 수급들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인데 계속 저점에서만 물량들 받아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치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영상에서는 좋은 매수 타점들 안내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매도 타이밍 분명히 단기적으로 박스 봐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다만 이런 부분들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영상 촬영해서 올리다 보면 당연히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벌써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본업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매번 영상 체크하고 찾아보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중요한 매수 매도 그리고 또 추가 매수 타이밍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중요한 뉴스들 그리고 대응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최대한 고점 구간까지 끌고 와서 수익 매도할 수 있는 전략들 전부 다 공유해 또 드리고 있는데요. 신청하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더보기란 그리고 하단 고정 댓글 보시면 성공 투자의 키, 핵심을 잡는 실시간 대응 전략 및 무료 단기 코인 신청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구글 폼 링크 누르시고 원하는 항목 체크 후에 작성 후 제출하시면 완료가 되는데요. 어려운 거 아니죠? 클릭하게 되시면 키 코인 인사이트 키로 여는 코인의 성공문에서 핵심을 잡는 실시간
매수 매도 전략 신청. 알람 받으실 분은 여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또 단기 급등 무료 코인 추천을 받기를 원하시면 여기 단기 급등 크립토 신청에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의 보유 코인 대응 전략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요 항목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중복으로도 체크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에 꼭 혜택 받으실 전화번호 남겨주신 다음에 여기 네 체크해 주시고 제출 클릭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이런 부분들 작성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상단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5631-2356번으로 코인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실시간 매수 매도 전략 부분과 함께 단기 급등 무료 단기 코인 추천까지 안내를 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실시간으로 대응하시면서 수익의 기회에 함께 대응하실 분들 무료로 진행되니까요,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본격적 반등 대비하고 싶다, 비중 채워서 수익 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어려운 거 아니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 이달 회복을 전망하고 있다, 유동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그런 건덕지는 보이지 않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코인베이스는 보고서를 통해서 유동성 개선과 함께 비트코인 보유자들의 판매 압력이 완화되면서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측 근거로는 자본에 대한 유입, 크게 계속 빠져나가는데 모르겠어요. 스프레드의 축소, 그리고 가상자산의 긍정적인 매크로 환경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연방준비제도의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이 뚜렷해짐. 이것도 전혀 사실과 무관한 건데, 일단 M2 화폐 공급량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는 조금 도움이 될 만하지만 크진 않다. 그냥 냉정하게 바라보는 시선은 일단 이벤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에 대한 부분들 아직은 좀 더 유지될 확률이 높다. 이번 주 금리 결정 FOMC 이후로는 조금 변동 생기겠죠. 다만 중요한 거는 이 저점에서의 수급들 들어왔기 때문에 분명히 매집들은 하고 있다라는 게 당연한 거고, 지금 현재는 계속 하락에 대한 추세선을 계속 내리꽂고 있다가 드디어 이 저점에서 기존에 수급 들어왔던 저점에서의 자리까지 내려온 이후에 지금 다시 반등의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량 매집이 되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급하게 한 번 더 이렇게 내리꽂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뭐다? 계속 저점에서의 찬스 잡아가야 된다. 아직은 거래량이 유동성 작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 더 개미 털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만 어느 정도 바닥은 잡아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실수로 물량들 정리하는 아쉬움들, 그리고 또 급하게 올라간다고 해서 절대 급하게 따라가지 말고 최대한 조정 구간을 이용해서 물량들을 모아가면서 본격적 반등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물량 새롭게 잡아가는 포인트에 맞춰서 함께 좀 따라오실 수 있게끔 분할 매수 전략까지 이번 상승 구간 시작되면 굉장히 고점 구간까지 끌고 가서 수익 마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량들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함께 따라올 수 있게끔 제가 확실한 대응 전략까지 계속 체크하면서 안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더보기란 아니면 고정 댓글란 보시면은 성공 투자의 키 코인 인사이트 여러분들에게 비트코인 실시간 대응 전략 및 또 수익 낼 수 있는 단기 코인까지도 여러분들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기 보이는 링크로 신청하셔서 좋은 정보들 많이 받으셔가지고 좋은 수익들 다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실시간 대응 및 또 중요 정보는 문자와 텔레그램으로 이어서 또 안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혜택 한 가지 더 제가 준비했는데요. 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코인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단기 코인 추천 문자를 받아볼 수 있으십니다. 일단 이분 같은 경우 12월 4일 이렇게 코인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한 후 그 다음 날인 12월 5일 단기 코인 추천입니다 라고 하면서 멀티버스 X를 추천드렸죠. 매수가로 11,600원 부근 분할 매수, 목표가로 12,760원 또는 10% 이상 수익 시 분할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날 멀티버스 X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은, 자, 멀티버스 X가 13,500원까지 상승이 나온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공략 드린 시점이 이때였고 매수가로 11,600원 부근 분할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짝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올라왔기 때문에 미리 매수대기 걸어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매수 체결이 되셨겠죠. 그리고 나서 단기간 급등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저를 믿고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대비해서 약 18% 정도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누구나 다 10% 이상의 수익은 나셨을 겁니다. 그럼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은 제가 여기 이렇게 목표가로 12,760원 부근 또는 10% 이상 수익 시 분할 매도하라고 말씀드린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분처럼 단기 대응이 가능한 코인을 100%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563-2356번으로 이분처럼 이렇게 코인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따라하시기에는 특별히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 문자 받아보시고 이렇게 수익이 나게 되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그럼 그 기분 좋아진 상태로 제 영상에 다시 한번 돌아와 주셔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채널 성장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문자 받으시고 실제로 수익 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단기적으로 보는 코인들을 보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서 비중을 크게 실는다든가 아니면 목표가를 돌파했는데 더 갈 것 같아서 홀딩하지 마시고 그냥 그날그날 용돈벌이 아니면 일당벌이 정도 한다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큰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